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주제는 딥시크 후폭풍, 그리고 복잡한 일정, 그에 따른 강력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1월 증시가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수익 잘 내셨습니까?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시작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 1월이 마감이 됐고, 이제 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2월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주제로 잡은 것은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저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없어야 될 건 없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뭔가 있었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점이 계속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한 주간 시장 정리를 잠깐 하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는 물론 하루밖에 장이 안 열렸지만은, 자, FOMC 회의가 있었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PC 물가 지표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무난하게 보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딥시크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어떤 종목 간의 어떤 변동성은 상당 부분 키웠는데, 여기 미국 시장 지난주에 잠깐 보시면, 글로벌 전체를 보시면은, 미증시가 굉장히 특징적이죠. 반도체가 마이너스 6.1%, 사실 더 많이 빠졌다가 그나마 올라온 게 이 정도예요. 예, 6% 빠졌고 그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 하드웨어 반도체 종목들이 나스닥이 1.6%, 그다음 S&P 500이 1%, 다우는 살짝 플러스로 끝났네요. 유럽은 여전히 견고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의 흐름이었고 딥시크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 자, 그 부분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요건 전체 시장인데 2025년 1월이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마감했는데 성적을 보니까 유럽 증시가 가장 좋았네요. 독일이 무려 9%.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딥시크 쇼크 때문에 지수마다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우리 국내 증시는 작년과 다르게 그나마 굉장히 선방을 했다. 선방이 아니죠. 사실 1월은 선전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대만 같은 경우가 좀 정체된 모습을 보였고, 일본도 상당히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성적은 어떻습니까? 1월 잘 마감하셨습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낸다. 그건 아니죠. 주식투자 같은 경우는 항상 어렵다. 자, 우리 추세반 같은 경우는 롱텀반 같은 경우가 계좌 수익이 11%한 달간. 이 정도면 탑 클래스급이죠. 그리고 스윙 리포트 반, 쇼텀 반 같은 경우도 성적이 굉장히 종목들 성적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렇죠. 추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뭐 운도 따랐고, 그리고 뭐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1월은 그래도 우리는 만족할 만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자, 2월도 선전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좀 힘들었던 부분, 변동성을 보인 것은 여전한 트럼프 리스크가 있었다는 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FOM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은 역시나 금리 인하 모멘텀이 많이 약화됐다는 점, 그리고 딥시크 쇼크 같은 경우도 꽤 충격을 줬다는 점. 자, 요거 세 개가 지난주 변동성을 좀 키웠고, 한 주간 S&P 500 차트 이 성적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무려 16% 가까이 빠지면서 딥시크 쇼크가 한 주간을 지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역시 엔비디아가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수가 올라가다 밀렸는데 바로 트럼프 관세 리스크였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놓고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정이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A급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거기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다수가 있다는 점. 이건 금리와 관련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딥시크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 관련주들은 안 좋았지만 반도체,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괜찮았잖아요. 그 대표주인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PR이 무려 170배가 넘죠.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글,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있다는 점. 자, 이런 점이 이번 주 일정상 중요하고, 여전히 트럼프 돌발 변수가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와 금리 관련된 이슈 주요 변수 중에 하나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뭐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괜찮고,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플레이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점 감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가 않다. 아직은 주가는 올라갔지만, 자, 요게 이제 향후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빨라도 6월 정도는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모멘텀은 약화가 됐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미 연준 인사들의 여러 가지 면설이 많다는 것은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는 혹시나 했죠. 약간 즉각적인 관세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트럼프는 결국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4일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주도형의 어떤 국가인데, 역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복 관세를 지금 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어떤 그런 먹구름이 지금 들이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캐나다와 멕시코에 가 있는 우리 공장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인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트럼프 수혜주가 있고 중립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는데 잘 구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는 똑같아요.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아마 시간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트럼프 수혜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재건주와 방산주가 모두 관심권에 둬야 될 섹터다. 다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자, 밸류업 이슈. 반도체가 지금 안 되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묶여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금리 모멘텀이 약화됐기 때문에 또 묶여 있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시장은 다른 어딘가 지금 많은 틈새 섹터를 찾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 어떤 이런 변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보셨다시피 아직은 살아있구나.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KB금융 같은 종목이 아직은 살아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밸류업 같은 종목도 중립주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 중립주, 피해주를 나누었는데 단순하게 피해주는 보지 마. 수혜주는 봐야 돼. 중립주는 중립 정도로 봐야 돼.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종목들, 섹터들 중에서도 구분해서 봐야 돼요. 트럼프 수혜주지만은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딥시크 쇼크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중립주 중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딥시크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솎아내면서 가져가야 될 섹터, 종목과 그리고 또 피해야 될 종목, 섹터를 구분해서 가셔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글로벌 투자 전략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들이 잘하는 쪽은 이들 종목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변수와 딥시크 변수는 챙겨야 된다. 트럼프에 맞설 수가 없고 딥시크 이슈에 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딥시크 쇼크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은 적은 비용으로 비싼 성능을 낸다는 것 자체가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을 가지고 온 거죠. 고성능 칩이 왜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등 하드웨어 쪽은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AI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확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거죠. 싼 걸로 해서 비용을 안 들이고도 많이 안 들이고도 만들 수도 있겠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하죠. 자, 미국, 유럽에 이어서 일본도 중국산 AI에 대한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빼갈까봐. 그렇죠. 대만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지금 AI를 만든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유럽도 지금 AI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도 딥시크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 파장은 크다는 점. 자, 네이버가 왜 금요일 급등이 나왔고, 크랩톤이 왜 급등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 AI 관련된 이슈는 AI 하드웨어 쪽은 부정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것까지 파악해서 여기에 다 적용을 해서 종목들을 솎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자, 복잡한 증시 변수,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종목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일정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많은데 이걸 증시 키워드를 뽑아내면 금리, 글로벌 경기, 트럼프, 관세 전쟁, 빅테크 실적, 우크라이나 전쟁, AI 딥시크 이슈, 국내 탄핵 전국 등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을 가져갈 것인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로봇 관련주 얼마나 많은 강조를 드렸습니까? 순환매가 돌고 있죠. 우주항공 관련도 올해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물론 좋은 종목들은 많은데 이 종목들을 어떻게 솎아내서 가져갈 것인가? 자, 이건 정형화된 어떤 투자 모델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떤 변수가 터졌을 때 내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추가를 시키고 어떤 종목을 뺄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트럼프 변수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 부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거죠. 어떤 대박 조건들, 성장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가, 적정 밸류가 맞는가, 수급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딥시크라는 새로운 변수, 이런 교집합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중립주, 트럼프 피해주, 대박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선 순서를 줘야 돼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사실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 이쪽은. 네, 이것만 하시면 돼요. 1번을 하다가 없으면 2번, 2번을 하다가 없으면 3번 넘어가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 주식 안 해야지. 그렇죠? 되도록이면 1번, 2번, 3번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번 주도 아마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변수들 일정을 보셨지만은 복잡하고 쉽진 않을 겁니다. 당분간 그럴 거예요. 자, 그렇게 복잡하고 쉽지 않은 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정형화된 투자 모델이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종목을 가져가고 어떤 조건이 또 바뀌었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유연하게 가는 전략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